자, 새로운 문서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 문서 저장하실 거고, 자, 오늘은 데이 28일차. 자, 그래서 페이지 04.html 이름 쓰시고, 자, 불필요한 문서들은 일단 여기 있는 거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SS도 하나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CSS도 데이 28-1 스타일 하나 넣을 거고요.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앞전에 만들었던 문서랑 얘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 앞에서 만들었던 거는 자, 위아래로 여백이 160이었었어요. 그쵸? 여기 이 여백이랑 즉 컨텐츠 안에 들어가는 패딩이 그 전에 160이었는데 얘네는 120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요 별도로 커먼을 우리 한번 또 복습할 겸해서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새 문서 하나 또 만들어서 저장하실 건데, 자, 여기다가 데이 28-1 언더바 common.css라고 해서 파일 하나 더 새로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봐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만드신 사이트를 제가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그 전에 수업 때, 아니, 프로젝트 해서 만드신 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시안 디자인 제작해가지고, 자, 봐보시면요. LMC 거 보면은 좀 느린데, 자, LMC 거 이 부분 따라서 한 거고, 그리고 또 윤수르 씨 건가? 그 다음에 윤수르 씨 거 보면은, 자, 어디 갔어? 이 부분 따라서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희 씨 거, 소희 씨 거는 이 부분 따라서 한 거고, 예. 자, 물론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거는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넣을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생략은 시켰는데, 자, 이런 모양을 제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자, 이제 페이지 04, 05, 06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자, 그게 모이면 하나의 사이트가 되겠죠. 그쵸? 그럼 그 사이트에선 역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커먼 똑같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위에 들어가는 이 부분도 항상 어떻게 돼요? 각 페이지마다 똑같이 이 부분도 들어가겠죠. 헤더. 그리고 아래쪽 푸터도 페이지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가 만들 거냐면은 커머에다가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만드실 거는 여러분들 이제 사이트 헤더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실 거고, 사이트 헤더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 사이트 컨텐츠 공통된 부분
그리고 푸터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전체 문서적으로 또 역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글꼴. 그래서 타이포 관련 스타일이 자, 최상단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야지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자, 이제 상속을 받던 뭘 하던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정도가 들어가 줘야지 커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 프로젝트 작업을 하실 때는 커먼 안에는 이 내용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줘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글꼴을 어떻게 썼냐면요. 자, 구글 폰트.google.com에 들어가서 내가 사용할 글씨 선택해서 그쵸? 자, 기본적으로 쓸 글씨 100 그리고 300 500 700 900 자, 이거를 인베디드 쪽에 가시면 자, 링크가 아니고 CSS에다가 갖다 붙여 놓을 거기 때문에 임포트를 통해서 자, 스타일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쭉 요만큼 스타일 안에 있는 거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또 CSS 파일 또 하나 링크 걸어야죠. 임포트해서 URL 하면은 자, 외부에 있는 CSS도 우리가 저걸 통해서 가져다 올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이제 올.css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수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자, 이 올.css라고 하는 게 common.css랑 같은 위치,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글씨에 대해서 모양 만들려고 여기다가 HTML과 body를 동시에 선택해서 폰트 패밀리 그리고 기본적인 본문에서 보여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은요. 자, 기준 서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준 서체는 본문 글씨를 우리가 기준 서체로 정하자. 그래서 본문에 사용되는 기본 서체는 폰트 사이즈 그리고 자, 라인 하이트 컬러 이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555 정도 썼고요. 라인 하이트는 자, 글자가 14 픽셀을 쓸 거니까 우리는 14 픽셀에 대해서 20 픽셀 정도의 라인 하이트를 쓰자. 그리고 폰트 패밀리는 위에서 쓴 것처럼 여기에서 쓴 거 노토 산스 KR 요거는 공백 문자 이거 노토 를 이렇게 쓰는데 자, 공백이 있는 글꼴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뒤에 대체 폰트 몇 개 써 주시면 좋겠죠 또. 그래서 얘네들의 기본적인 글자 굵기는 자, 폰트 웨이트 300을 기준으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된 거고 그러면 헤더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자, 종속 선택자 div 클래스 헤더 레벨 자식 그리고 헤더와 아이고 지금 문서 구조 안 만들고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문서 구조 어떻게 나올지 대충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컨텐츠는 역시 또 div 클래스 콘텐트의 헤더 그리고 h2p 그리고 섹션까지는 동일하게 들어가더라. 그리고 푸터도 div ftr 레벨 자식으로 푸터 그리고 로고 h1 그리고 p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요만큼 이제 커먼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걔네가. 자, 그럼 일단 문서 구조를 안 만들었으니까 문서 구조 한번 만들고 갈게요. 자, 그래서 문서 구조는 먼저 얘네가 디자인을 보았더니 자, 얘네 먼저 행으로 나눠 치면 이렇게 하나 헤더랑 푸터 그리고 여기에 컨텐츠 1 자, 배너 그리고 컨텐츠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행으로 얘네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div에 다섯 개 구분을 하실 거고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헤더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hdr 랩이라고 해서 만들고 가장 아래 그 푸터니까 푸터는 ftr 랩 그리고 중간에는 콘텐트 그리고 아래쪽에도 콘텐트 그리고 중간에는 가운데는 배너라고 해서 이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컨텐츠가 위아래로 구분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컨텐츠는 봤더니 이 내용인데, 자, 여기에 이제 소희 씨가 저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냐면은 여기에 자, 아이폰용 무선 충전 케이스라고 해서 자, 이거 이제 주는 혜택에 대해서 이제 무선 충전 케이스를 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케이스만 주는 거예요? 소희 씨? 어, 알맹이는 안 주고 케이스만 준대요. 예, 그래서, 예, 알맹이만, 따로 팔아요. 그거는 얼마예요? 그거 옛날 음, 에어팟은 무선 충전이 안 되니까 걔만 빼고 저기 끼면 아, 무선 충전되는 케이스를 따로 판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는 무선 충전되지 않는 케이스는 집에다 두고 이 케이스에다 새로 갈아 껴라. 아이폰 1, 2가 이게 호환이 되니까, 그런 거네. 자, 아무튼 여기는 무선 충전 케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케이스라고 쓸 거야. 케이스. 그러면은 아래쪽에 거는 자, 이 내용이죠. 여기에 아래 거가 여기
봤더니 LMC 거네요. 여기인데, 자, 여기는 이제 5월 갤럭시 그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드리는 혜택이래, 혜택. 그러면 이 혜택을 자, 우리 그대로 한글로 쓰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혜택 찾아서 한번 볼 건데, 어학사전 봤더니 혜택 뭐라고 나와 있나요? 베네핏? 요건 같죠? 베네핏 해서 이 부분은 이름을 한 칸 띄고 베네핏을 쓸 거고, 자, 역시 얘는 이제 배너 하나만 있으니까는 무시를 해도 될 법도 하지만 가능하면은 여기에도 이름을 써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있는, 자, 얘는 휴대폰에 대한 컬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컬러. 좀 더 자세하게 쓰겠다 그러면 폰 컬러 그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폰 컬러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쓰자 그러시면은 여기서는 아이팟 케이스. 자, 그럼 먼저 이제 헤더랩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자, 클래스 헤더에 로고 들어갈 거고, 자, 로고는 그냥 로고 HERE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P가 아니고 UL 그리고 LI 곱하기 6개인가요? 넣고 그냥 시간상 그냥 다 카테고리로 쓰겠습니다. 넘버링도 하지 않을 거고 그냥 클래스 얘는 서치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뭔가 좀 길이가 나는 좀 어정쩡한 것 같다 그러시면은 원하시면 그냥 클래스 로고라고 써 주셔도 문제 전혀 없겠죠. 나는 이것도 줄이고 싶어요. 그러시면 적당하게 이제 약자 쓸 수 있는 만큼 줄여 쓰시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폰트 어썸에서 돋보기 아이콘 찾아 넣겠죠. 저는 저게 이제 Q자가 돋보기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저렇게 넣을 거예요. 찾아 쓰지 않고. 자, 그리고 이제 아이팟 케이스 쪽에 가가지고 여기 안에서는 또 헤더와 그리고 섹션으로 나뉠 거고요. 헤더 안에서는 H2와 피트으로 나뉘고 있죠. 그리고 섹션 안에서는 자, 아티클을 두 개로 나눌 거거든요. 자, 근데 위에 거는 그림이 3개 들어가고 아래 거는 글씨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티클로 나눈 것도 괜찮겠지만은 여기서는 이미지 요소가 3개 들어갈 거니까요. n의 3개를 감쌌다고 해서 이미지 랩이나 또는 이미지 그룹을 이름을 쓰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아티클은 이대로 써도 되지만은 이 안에서는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들로 또 나눌 거잖아요. 그럼 그냥 저거는 아티클을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그먼트 안에 자식으로 H3 하나와 형제 P 태그 이런 식으로 얘네가 여기서 역시 3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문서 구조, 섹션이라고 하는 div 안에 요소가 두 개가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클래스 이름 자꾸 꼭 똑같을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이제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클래스 이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자, 섹션까지만 여러분들 규칙을 맞추시되, 커먼에서 쓴 규칙 따라가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썼던 거고, 자, 이제 커먼이 이제 바뀌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름이라든가 그런 네이밍 룰 이라고 하는 규칙은 여러분들 조에서 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폰 컬러 들어가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자, 섹션이 하나 들어갈 건데, 자, 얘네는 보았더니 이 안에 아티클 나오고 제목이 얘는 섹션 안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얘네들 자, 헤더 먼저 만들고 아티클 두 개 만들어서 플로트 라이트 시켜도 되고, 아니면 아티클 헤더 만들어서 플로트 레프트 시켜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시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헤더가 먼저 나오는 게 좀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헤더 먼저 만들고 이 안에서 아티클 두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헤더 아티클이 섹션 안에서 세 개가 이렇게 아티클 헤더가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시킬 거예요. 전부 다 플로트 라이트겠죠. 혹은 플로트 라이트, 플로트 레프트 시켜도 괜찮죠. 그쵸? 자, 그리고 베네핏. 자, 헤더 들어갈 거고, 헤더 안에서 h2와 p태그 그리고 섹션 들어갈 거고, 자, 이 안에서 역시 아티클이 두 개가 나눠져요. 위아래로. 그리고 이 안에서는 영역이 세 개가 발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아티클이라고 본다면 이 안에서 요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져야 자, 플로트를 시키던 뭘 하든 저런 형태로 정렬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모양을 뭐 앞에 있는 거 대부분 뭐라고 쓰셨나요? 이 친구? 그래, 그러면은 H5로 그냥 가시죠. 그리고 요거는 영역이죠. 요만큼은. 자, 그리고 끝에는 그냥, 자, 넘버로 가자라고 그랬고. 그래서 여기서 H5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영역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하나 영역 div 하나 들어갈 거고, 형제로, 그리고 클래스 넘버가 하나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영역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영역은 요거거든요. 얘는 제목이랑 본문으로 구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에 제목 H3이 들어간다 치면, 자, 여기 뭐 본문이 들어가던, 저는 저거 사실 목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은. 자, 근데 저거를 디자인하신 디자이너께서 저거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p 태그에다가 여기에서만 라인 하이트가 얼마겠어요? 40으로 바뀌어갖고 들어가면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디자이너 의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얘네도 하나의 세그먼트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는 얘도 세그먼트라고 이름을 써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서 구조는 지금 웬만하시면 제가
한 번씩 쭉 보신 분들은 문서 구조 저거 지금 다 똑같을 거거든요. 다만 클래스 네임만 좀 상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클래스 부터와 그리고 로고 들어가니까 H1과 여기서 이제 p 태그 들어갈 거고. 자, 문서 구조는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랑 별 차이가 없으시죠, 다? 자, 불필요하게 요소 한두 개 정도 더 무언가가 겹사이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자, 불필요하게 한 번 더 겹사였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미지 그룹을 이거를, 뭐, 여튼 무언가로 하나 더 이렇게 해놨다. 자, 불필요하게 하나가 더 들어간 경우는 있을지라도, 문서 구조, 예를 들어서 아래처럼, 자, 3개로 나누어져야지 되는데 4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그쵸. 다 수정되었을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실수로 이렇게 하나가 불필요한 요소가 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 크게 잘못된 거는 아니니까, 만약에 그거 수정 안 하셔도 괜찮고, 혹시 있다 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내용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아이파키 했으니까는 여기 들어가고 있는 글자 그대로 뭐 어디 갔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서 봤더니 자, 아이팟 에어팟용 무선 충전 케이스네요. 에어팟이었네. 아이팟이 아니라 그냥 팟 케이스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에어팟용 무선 충전 케이스 이런 식으로 제목 들어갈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내용 이제 여러분들이 의도하신 대로 자 이제 내용들 맞게 넣으시고 여기서는 너비를 통해서 줄 간격 조절을 안 할 거니까 BR 태그 통해서 간격 조절을 해 주셔야겠죠. 자, 이미지 각각 그림 넣을 거니까는 여기서 이제 I1부터 I3까지 부분에서 이미지 경로 잡아 주시면 될 거고 여기 세그먼트 안에 들어가서는 여기서 이제 뭐라고 들어가냐면요. 뭐 스텝 1, 2, 3이라고 넣어놨거든요. 아마 뭐 혜택 1, 2, 3 그런 걸 텐데 그냥 영어로 그냥 쉽게 쓰려고 스텝 1, 2, 3 이렇게 써놨다 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대로 고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헤더 안에도 HE와 p 태그 들어갈 건데,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맞는 적당한 이름으로 여기에 써 넣어 주시고, 여기에도 노램에서 여러분들 맞는 거 이름 써 주시고, 자, 아티클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는 클래스 이미지 하나랑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제목 H3 하나 들어가면 될 거고 H3은 뭐라고 써놨어? 세그먼트 타이틀을 그냥 쓰겠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아래쪽에 들어갈 건데, 여기서 각각 그림 들어갈 거니까 얘도 역시 I1과 I2로 구분해 주시고, 베네핏, 여기도 콘텐트, 타이틀 쓰고, 적당한 이름, 여기에서도 로렘 입섬 써서 ER 태그로 구분해 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섹션에 들어가는 HON은 아래로 조금만, 포토샵 좀. 예, 여기도 역시 스테이블하고 써놨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자, 제목이 좀 길게 표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만큼은 제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역시 로렘 해서 글씨 넣을 거고, 넘버는 먼저 여기 90%, 그리고 이거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서 여기는 스텝 2, 아래는 5회, 마지막으로 역시 또 로고 여기에다가 넣고 이 R이 여기서 이제 로렘 에도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스타일 적용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개가 링크 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자 리셋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커먼인데 이 커먼은 자 28-1 커먼으로 대체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문서에 관련된 거 CSS 28-1 문서 이렇게 들어가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리셋부터 하겠습니다. 리셋. 아니요, 커먼부터요. 자, 먼저 여기 글자 크기에 찾아서 보시면은 폰트 사이즈 얼마로 돼 있죠? 16으로 그냥 넣을게요. 16픽셀.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40픽셀. 자, 그리고 LI는 폰트 사이즈 안 넣어도 될 거고, 라인 하이트 40픽셀. 서치도 폰트 사이즈 이거는 16픽셀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LI 같은 경우 여기에서 우리가 너비를 안 줘도 되는 게, 일단은 배경 색깔을 무언가 하나 넣어서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글씨가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일단은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자, 지금 LI한테는 우리가 너비를 지정해 주지를 않았죠. 자, 너비를 지정해 주지 않고 얘네들한테 우리가 플로트로 적용을 하시면 이 안에 있는 글씨 크기만큼 자, 최소 너비 값을 갖습니다. 부모한테 오버플로 히든을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최소 너비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 너비값 내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너비를 안 줘도 되는 구간이라고 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li 크기가 각각 지금처럼 글씨가 똑같이 들어가면은 너비 값을 주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어떤 거는 여기에는 about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뉴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럴 거고. 그러면은 자, 글자 너비에 따라서 자, 우리가 디자인할 때 제한이 되는 너비 값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나는 너비를 정확하게 넣겠다 그러시면은 자, 여기에서 플로트를 적용해 놓고 얘네들을 봐보시면은 헤더 랩에 헤더에 마우스 딱 올리면은 여기에 크기 보이시죠? 38.17 그쵸? 자, 포토샵의 너비가 아니라 이 너비를 구해서 넣으셔야지 되실 거예요. 하나하나 다. 여기서도 너비 굳이 넣겠다 그러시면은 얘는 36.64 카테고리는 56.53 그럼 각각 li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해가지고 너비를 넣으셔야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플로트로 적용이 돼서 자 플로트가 적용이 되면은 얘네는 최소 너비라고 하는 거를 가지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최소 높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식 요소로부터 높이 값을 적용받으니까 너비 또한 자, 자식 요소의 너비 값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글자 너비에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값을 안 준 겁니다. 최소 너비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글자에다가 각각의 글씨 크기를 못 주니까는 대신 여기다가 마진이 됐던 패딩이 됐던 값을 줘가지고 자, 위아래는 값을 안 줄 거죠. 너비만 증가시킬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 패딩을 자, 위아래는 0, 좌우로 10픽셀씩 줘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낼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 사이를 좀 더 간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요. 자, 여기에서는 또 마진을 사용해서 0, 20픽셀씩 값을 줄 건데 자, 그러면 차라리 패딩만 주시거나 자, 마진만 주지 두 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롤오버 효과를 주기 위한 거예요. 마우스 올렸을 때 여기 li에 우리가 호버 효과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있죠. 호버 올렸을 때 여기에서 보더 바텀을 예를 들어서 3픽셀 솔리드 흰색으로 주기 위해서 그러면 딱 글씨 크기보다 패딩이 10픽셀 들어가기 때문에 저 선이 좌우로 10픽셀씩 커질 거거든요. 가르쳐 지금 선이 들어가는데 자, 이럴 때는 이제 자 얘를 사용해 가지고 값을 줄 거면은
자, 얘가 초과되는 너비 값이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또 이렇게 높이를 주셔야지, 높이 40픽셀을 주셔야지, 자, 패딩이 안에 포함돼서 아래 딱딱딱딱 밀리네요. 자꾸. 자, 일단은 얘네가 이게 안 보이네요. 일단은 FC0 넣어서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밑줄로 선이 이렇게 보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뭔가 클릭을 하시려면 또 손가락 모양이 나와줘야지 되겠죠? 커서 하나 넣어주시면 포인트로 바뀌어서 여기다가도 이제 손가락 모양을 바뀔 거고, 이 사이에 완충 구간은 마진으로, 패딩은 이 안쪽으로 여백 들어가서 밑에 선까지 모양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값을 쓴 거고, 그럼 이제 나머지도 여기는 다 쉽게 하셨으니까 H1도 플로트 레프트 헤더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주시고, 그리고 UL도 여기서는 플로트 레프트 줘야 될 거고, 그쵸? 그리고 자, 서치도 플로트 라이트 줘서 정렬을 시켜줘야지 될 거고, 그리고 헤더는 값을 너비 1080픽셀에 마진 0 오토 줄 거고, 여기 이제 색깔 준다 치면요, 헤더랩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정에, 글씨 색깔은 흰색. 자, 그럼 아까 전에 LI에다 들어간 거 이거 이제 빼줘도 되겠네요. 요만큼 빼버리고, 그리고 홉에 들어간 것도 흰색으로 바꿔줄 거고, 그래서 일단 여기만 보시면은 여기는 잠깐만, 글씨 색깔 폰트가 아니고 컬러죠. 컬러 흰색 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이제 간격 줘야지 되니까, 헤더 레벨에 패딩 위아래로 20, 좌우로 0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 여백은 똑같이 발생하는 게 좋으니까요. 자, LI한테 마진 한쪽으로 주었던 거를 마진 레프트 바꾸시고, 얘를 한쪽으로 30 정도만 주면 어떨까요? 저장이 안 됐네. 저장하고, 30 주고, 좀 더 주려면은 UL한테도 마진 레프트를 10픽셀 정도 더 줍시다. 그래야지 간격이 균일하게 보이겠죠. 서치도 라인하이트 빼먹었네요. 라인하이트 40픽셀. 자, 일단 여기까지 헤더까지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